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하고 200번, 1년에 200번, 217번인가요? 217회인가요? 통화했다. 그게 다 통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수신 발신 기록이?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전화를 건 것 자체만 예.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뭐 저희 와이프하고 통화를 그 정도 했나 보니까 그 정도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긴밀했다는 그런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완구 총리가 당초에 이 성완종 전 회장을 그냥 뭐 국회의원 1년 동안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이 성 회장의 비망록에서 1년 반 동안 23차례 일단 만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전화 통화를 그렇게 자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이완구 이 성완종 전 마지막 기자회견 때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충남 도의원과 함께 15번이나 전화를 했던 기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보면 점점 이것을 하나의 반증해 줄 수 있는 기록 자체가 이제 이완구 총리 측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네. 200번 전화를 했으면 무슨 일로 200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 아마 이제 이때가 보면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2014년도 그때 이제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 6월 예. 달에 선고가 나서 네. 의원직을 상실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관련 이야기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재보선 있고 난 이후에 예.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전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이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증인들 통해서 보면 예. 옛날에 이완구 총리가 이제 홍성 경찰서장 할 때 예. 그때 성완종 회장이 JC 청년회의소 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좀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였다는 진술들이 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선거법 재판 의원직 상실 위기니까 네. 주로 성 회장이 전화를 먼저 건 거지만 이 총리가 먼저 건 것도 60번. 그렇죠. 120번 했고 또 이쪽에서도 뭐 60번 했고 전화를 하여튼 서로 주고받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원내대표 때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가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뭐 이런 관계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했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원내대표하고 이 성완종 회장하고 였던 국회 상실할 때하고는 예. 기간이 한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원내대표와는 상관없이 예. 두 사람 간의 어떤 전화 통화가 굉장히 잦았던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총리 거취 문제 오늘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결단해라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당 기류는 대략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어제 유세 때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일단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예. 당초 처음에는 대전 충남 쪽 의원들이 굉장히 옹호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일단 뭐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조금 수그러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의 최근 이제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 오시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자들 통해서 이렇게 흘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네. 일단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일단 이완구 총리는 어떤 결심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분위기는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하는 것, 즉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자진 사퇴하는 예. 그런 방향 쪽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과연 이제 이완구 총리한테 누가 이야기할 것이며 이완구 총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아침 소리 대표로 간사 하태경 의원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 브리핑 내용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완종 파문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고조하면 안 됩니다.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전에 거취를 결단하여 혼란한 전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네. 아까 문재인 대표도 보니까 빨리 거취 결단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주기를 내심 바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지명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네. 절대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자라든지 문창호 후보자 마찬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도 대통령한테 어떤 사인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나뵀을 때 그럼 대통령한테 사인이 왔었냐? 대통령한테 절대 사인이 오지 않고 주변에서 당에서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걸 보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정황들을 보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 어떤 전례를 보면 이완구 총리한테 직접적으로 네. 뭐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뽑은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렇다면 또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본인한테 어떤 이 사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완구 총리도 또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이렇게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국회의원 총리가 됐는데 예. 쉽게 호락호락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호랑이 등에 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할 수도 없고 또 이병기 실장이 하기에도 지금 힘들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언론이라든지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일단 좀 압박해 들어가는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말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민심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200번 통화한 기록이 나오고 또 초재선 의원, 여당에서 또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네. 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총리 입장에서도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지만 압박하는 요인이 되겠죠. 고려하는데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성완종 게이트가 우리 이완구 게이트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전환이 돼갖고 문제는 3천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물론 사법적 판단 내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완구 총리가 왜 사퇴해야 되냐는 것은 이완구 총리가 보여줬던 이 계속 말 바꾸기라든지 뭐 이런 행태가 예. 과연 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는가? 과연 국민들이 믿기에 총리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는가? 예. 지금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체가 지금 사실관계가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시에 거기에 뭐 갔을 때 또 뭐 직접 보지도 못했다. 또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았다 했는데 지금 보면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당시에 그날 현장에 갔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고 예. 당시에 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지방지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만난 걸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또 오늘 또 보면 이제 그 증언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그때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누구인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볼 때는 이완구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예. 제가 볼 때는 점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자꾸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모레 또는 그 다음날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단 이 해임 결의안을 내게 되면 24시간 안에 일단 해임 결의안이 해임 건의안이죠. 건의안이 되면 예. 72시간 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72시간 안에. 네. 근데 일단 제적 3분의 1이 발의할 수가 있고 네. 제적 과반수 이상이 일단 찬성해야지만이 통과가 됩니다. 예. 근데 역대로 이제 8번이나 이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총리에 대해서요. 네, 예. 총리에 발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3번은 일단 정식으로 의제로 올라가서 부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일단은 회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가 130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 의석 포함해도 제적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발의는 할 수 있는데 예. 이 여당의 도움 없이는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면 본회의를 따로 열어야 되는데 본회의를 따로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23일 날 예정이 돼 있고 27일 날 5월 6일 날 일단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3일하고요? 네. 23일 30일입니다. 30일에 네, 예정돼 30일하고 있고 대통령 귀국하신 날이 27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기해서 하자는 것인데 만약 그래도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고 퇴장해 버리면 예. 예전에도 보면 회의 시작한과 동시에 여당이 다 퇴장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산됐던 그런 게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표결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반란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 하태경 의원도 공적 기자회견을 했고 또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14표만 지금 반대만 나와도 부결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지켜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키면 정말 청와대를 향한 정면으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국회에서 해임하라. 이런 모양은 정말 국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가정을 청와대에서도 이완구 총리 문제가 정리가 빨리 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런 국회에서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뭐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1순위는 일단 자진 사퇴하는 게 제일 모양이 좋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내서 그건 그것도- 해임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건의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거부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국회와 또 정면으로 척지는 것이 되고 예. 받아들일 경우는 억지로 떠밀려서 내가 사퇴를 시켰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그렇겠군요. 지금까지 그래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그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네. 그 역대 그 누구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임 건의안입니다. 국회가 해임을 결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건의를 하는 그 안입니다. 정일권 총리가 1966년 황인선 총리 저 무민정부 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때 왜 뭐였었죠? 그때 지금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때 하여튼 부결이 예, 된 것 같습니다. 94년에도 저도 무민정부 때고요. 다 표결은 했는데 부결됐고, 그리고 표결 전에 폐기됐었던 사례가 정일권 총리 또 있었고, 64년 김종필 총리, 저건 국민의 정부 때,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이한동 총리도 역시 국민의 정부 때고요. 김황식 총리가 있었군요.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그 한일 그때 그 군사 정보 협정 그거 이제 이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 의결을 하면서 예. 그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해임 건의안을 내서 예. 결국 여당이 다 퇴장해 버렸죠. 그래서 네. 이것도 결국 폐기가 됐었습니다. 예. 자, 좀 보겠습니다. 이건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 야당 의원이 김기춘 실장이 해외로 나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황이 있다. 이건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저희 아침에 신문에도 네. 그 사실 그 이 독자가 제보 전화가 왔었어요. 와서 자기가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김기춘 실장이라는 분이 부인하고 함께 앞에서 출국하더라. 그래서 제보가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예. 일단 어제 출국하신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아마 부인의 병 치료차 일단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예. 일단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뭐 그 해명이 일단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부인의 네. 치료차 갔고 또 오늘 오후에 다시 귀국하신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귀국을 한다면 뭐 이것이 이 사건하고 관계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뭐 그렇죠.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기춘 실장도 사실 이제 그 2006년도에 예. 일단 10만 불 받은 걸로 해서 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10만 불이면 일단 1억이 좀 덜 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수사 대상에 조금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뭐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 뭐 이런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일단 오늘 오후에 돌아보시면 뭐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황교안 법무장관 발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그 특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은 수위가 또 많이 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봤는데요. 일단 그 이완구 총리가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광범위하고 예. 좀 복잡하게 네.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대통령이 그다음 이어서 이거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를 다 살펴봐야 된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황교안 장관의 발언도 그 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 자체가 지금 단순히 명단에 나와 있는 8명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예. 뭐 이런 뜻은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2007년도와 그다음에 2005년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성완종 전 회장이 사면을 된 과정에 과연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없었는가? 예. 일단 그것이 아마 타켓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항상 정치자금 수사는 또 조사하다 보면 여러 군데 또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야당도 성완종 회장한테 받은 돈이 있다. 예. 야당 의원들.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이름까지도 지금 뭐 거론되고 했었는데 네. 그걸 보면 성완종 회장이 단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한테도 돈을 줬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 속에서 아마 이제 제기되는데 아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수사를 한 게 사실 생물이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예.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장관의 이야기도 8명만 딱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자료를 경남기업이라는 전체의 자료를 통해서 예.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예. 황 장관 조금 전 그 특별 사면에 대한 언급은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조금 전 새로 그 전해진 소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8명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수사가 이제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정치자금 수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장기간을 요하는 거고 또 증명하기도 굉장히 힘든 수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수사가 뭐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침이라면. 예, 어쩌면 올해 뭐 상반기 내내 어쩌면 상반기 지나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겠군요. 일단 이 이제 수사가 대통령 생각은 이거 이제 정치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 이야기도 했고 김무성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 수사가 어떤 그 힘을 받아서 정치 개혁적으로 가려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수사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그 CBS 여론조사인가요? 보니까 재보궐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인 모습을 보이던데요. 네. 아마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데 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직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4.19 재보선을 의식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선을 명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당은 이완구 총리를 감싸는 정당, 예. 그리고 야당은 이를 해임하는 정당, 이거를 좀 구도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여나 야나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풍토가 흐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가 아마 이거를 좀 빨리 하겠다는 생각한 것도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지금 야당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 선거 투표율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4.19 재보선용으로 해서 선거 전에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서 좀 여야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 또 이런 대립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요. 오늘은 리얼미터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자,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4월 첫째 주 41.8에서 4월 둘째 주에 39.7, 4월 셋째 주에 38.2%. 여기서는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지진 네, 또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좀 외유를 가시면 이 지지도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예, 예. 일단 좀 뭐 그런 것들 대통령이 직접 국내에 안 계시니까 네. 대통령의 뭐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예. 그런 현상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중남미라서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 가치가 또 크진 않은 그런 면이 있고요.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는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조금 올랐다면서요? 네,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계속 어떤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네. 또 새누리당도 지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어떤 그냥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들 피력하면서 조금 분리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참 갑갑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좀 야당이 좀 지지도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문재인 대표도 좀 강수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그 하단에 저희가 그 스크롤 뉴스로 그 전해드렸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 야당 중진 거론했었던 네네. 그 8명 중에 C라고 한 것이 네. 야당의 중진 중에 C는 뭐 누구느냐 나 얘기한 거 아니냐 해서 고소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은 이제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아마 이제 경남기업의 아마 그 송환정 회장의 뭐 보좌관인가요? 그분이 네. 잠시 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이야기 나와서 아마 추미애 의원이 조금 의심을 받는데 본인이 아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건 그것도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나오겠죠. 전반적으로요. 이번 그 재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나요? 9일밖에 안 네, 남았.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9일밖에 안 남았. 이 의원님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예상하십니까? 사전 투표도 사실 이제 이번 주면 사전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선거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야당이 압승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구도가 이게 이 재보궐 선거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어떤 표의 영향도 있겠지만 예. 재보궐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 투표 수가 작고 그리고 조직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어떤 여론에 많이 좌우되는 그런 선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선거 구도는 일단 일여 다야구조입니다. 예. 그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4대0의 압승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당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여당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당도 그렇게 참패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2대2 정도 한다. 그러면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뭐 이런 악재도 불구하고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예. 막아냈다. 그럼 결국 공은 김무성 대표한테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대표는 이런 상황도 이용하지 못하고 예. 야당을 이렇게 득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정도 좋은 호재에서도 불구하고 야당이 전체를 못 했다면 네. 야당으로서는 일단 이 야당의 야권 연대 문제
등등 야권이 이제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또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당내에서 공격도 많이 받을 거고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새로운 또 아마 이 기류들이 형성되리라 싶습니다. 4대 0으로 질 뻔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안 터졌으면 4대 0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두 군데 얻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대로 선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뭐 건 자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예. 그걸 표를 얻은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이 파문이 터져서 사실 그 정도 됐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공을 문 대표가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두 군데 이상 얻기는 광주는 천정배 그 전 의원이 앞서간다고 치면 네. 그러면 두 군데 그거 빼고 두 군데 이상 얻기는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죠.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관악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규 후보가 오늘 그 일단 후보 사퇴를 했고 예. 했는데 그 또 사퇴를 하면서 뭐 새정치연합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했고 네. 그 표가 과연 그러면 새정치연합을 올 것인가?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정동영 후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선거 분위기가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선거의 어떤 이슈로서 막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현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의외로 조용하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전국 분석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